오늘 주제는요, 점심을 먹으면서 40대가 되면은 빨리 그거예요. 술을 빨리 끊으면 끊을수록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술을 끊으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인터넷에 살펴본 대로 살이 빠지는데, 살은 개인차가 있지만 저는 4개월 동안 한 4kg 빠졌다. 이렇게 분명히 살이 빠집니다. 근데 안 빠지신다는 분이 있는데, 저녁에 7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정해놓고 하면은 100% 빠집니다. 근데 안 빠지신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식습관에 있어서 저녁 시간에 이후에 몸속에다가 뭔가를 자꾸 집어넣거나 간식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술을 끊으면 음료수나 과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땡기거든요. 근데 저도 한동안 이렇게 살이 안 빠지나 했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간식이었어요. 음료수, 아이스크림, 과자를 먹으면 백날 저거 술을 끊어도 살이 잘 안 빠져요. 근데 그거를 끊은 상태에서 7시부터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 술을 끊어놓은 상태에서 저녁 7시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오이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살 들찌는 거를 먹으면서 조금 허기진 거를 이제 극복을 하면서 이제 습관을 들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몸이 시스템이 잡혀요. 그러면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그 공복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코골이가 심했던 게 굉장히 저기 줄어들어요. 제 코골이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제가 원래 코골이가 없었는데 코골이가 심해진 이유가, 술을 많이 먹으면은 이 목살이 살이 껴요. 여기 살이 끼면은, 요런데 살이 끼면은 식도가 좁아지고요. 식도가 좁아지면은 어떤 일이 생겨나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먹고 누워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가 일반적인 건데, 그거를 떠나서 그거하고 별도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아도 생길 수가 있는 게, 목살이 생겼을 때 식도가 다니는 이 길에 목살이 꼈을 때 그 식도의 길이 좁아질 때 코골이가 심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코골이가 심해지면은 무호흡 수면이라고, 호흡이 안 되는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끊을 섰을 때 내가 7시 이후에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점심 메뉴는 요거 이제 열무김치고요. 이거는 열무김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밥이고요. 이렇게 밥, 정제된 탄수화물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고요. 돼지 껍데기. 그 다음에 요거는 덮밥입니다. 제육덮밥. 덮밥이란다. 제육이에요, 제육. 제육이고요. 이렇게 3개를 준비해서 점심을 먹으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영상을 찍으면서 말을 하면서 하니까 밥을 천천히 먹게 되네요. 이게 저도 지금 처음 발견한 건데, 밥을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굉장히 빨리 먹는 타입이거든요. 5분 안에 먹어요. 제가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포만감이 높아져서 배가 안 고파지거든요. 배가 안 고파야 배에서 호로 소리가 안 날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서
공복 혈당이 정상의 수치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보리밥이나 현미밥을 권하는 이유가 오래 씹어야 되거든요. 그거를요. 근데 일반 쌀밥으로 이거를 오랫동안 밥을 식사를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터득을 한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밥 먹을 때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밥을 먹으니까 말도 해야 되고 요것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밥을 빨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밥을 천천히 먹게 되는 상황이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말도 하는 상황이 나한테 주어지니까 밥을 반강제적으로 천천히 먹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쌀밥도 보리밥이나 현미밥이나 기장밥 같은 잡곡은 영상하고 별개로 오래 씹을 수밖에 없는 그 곡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권장을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오래 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근데 쌀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안 씹어도 잘 넘어가니까 밥을 빨리빨리 먹게 되는데 쌀밥도 천천히 먹게 되면은 소화도 잘 되고 배고픔이 허전한 그 느낌이 허기가 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폭식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술을 40대에 술을 빨리 끊게 되면은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살이 빠진다고. 근데 야식을 먹으면 저녁에 야식을 먹으면 음료수를 먹으면 커피 달달한 거 프림 먹으면 아이스크림 먹으면 도루묵이라고 치킨을 먹으면 도루묵이라고. 그래서 7시 이후로는 몸을 안 먹는 쪽으로다가 길을 들여놔야 된다. 그리고서 그 7시부터 12시까지 아침 6시까지 그 허기를 견디려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는데 저녁에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도 먹는 시간을 아주 길게 가져가면서 아주 천천히 먹어야 된다. 그러면 천천히 먹으면 허기진 게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밤에 허기가 들져요. 그렇기 때문에 야식을 먹을 확률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가 되면 술을 끊으신 분들은 100% 살이 빠진다. 4kg 이후부터는 운동을 이제 좀 해야 됩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피부가 굉장히 좋아져요. 피부가 좋아지는데 술은 제가 생각할 때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요. 푸석푸석해지고요. 여드름도 생기고요. 그래서 술을 먹을 때는 안주도 중요하지만 얼음물이나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이유가 술을 먹게 되면 수분이 다음날 해장을 하면서 탈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머리부터 해가지고 얼굴 이런데 바로 티가 나거든요. 탈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머리도 좀 빠지고요. 비듬도 생기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끊으면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아요. 건조해지는 현상이 몸에서 탈수 현상이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피부가 다시 원래대로 굉장히 좋아지고요. 세 번째는 신진대사인데요. 술을 먹으면 혈액순환에 그렇게 방해가 많이 돼요. 제가 23년도 건강검진에서 신진대사 증후군 그거를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초 신경병증이 와가지고 손발이 저린 그런 병을 이제 좀 얻었었는데 그때 후회를 하고 작년부터 좀 노력을 하기 시작하고 올해는 이제 2월달인가 허리에 시술을 받고 올해 1월달부터 지금까지는
술을 끊었습니다. 올해. 그러면서 얻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손발이 저렸던 그 말초 신경병증이 놀랍게도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병원 정형외과를 가서 신경외과를 가서 타왔던 그 약을 덜 먹고 있어요. 네, 그 약을 안 먹으니까 확실히 그것도 아셔야 되는 게 병원 약을 자꾸 먹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화력이 오히려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약별로 성분이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두통도 오고요. 그리고 어지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소화도 안 됐어요. 약을 여러 가지를 먹게 되니까 저는 약 종류별로 부작용이 있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술을 끊고 하루에 30분 이상씩 아령도 한 50개씩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손발이 이제 덜 저리고 하니까 허리도 시술을 이제 실비로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신경을 이제 다시 조절을 해놓으니까 이제 말초 신경병증 이제 술에 의한 게 정말 거의 한 컨디션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컨디션이 밸런스가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가벼워지고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사람이 공격성이 줄어들고요. 공격성이 줄어드니까 사람들한테 정말 친절해지고요. 부드러워지고요. 비폭력적으로 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저를 이렇게 친절하냐. 그 전에는 이렇게 좀 다소 공격적으로 바라봤었거든요. 술을 먹으면 살이 찌게 되면은 살 때문에 디스크나 이런데 이렇게 몸을 어떻게든 혈액순환이나 이런 신진대사 자율신경계에 방해를 하거든요, 술이. 그러다 보면은 그 뇌가 이상해지면서 이성적인 그 마인드가 폭력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술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사람을. 근데 술을 빨리 끊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가족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술을 끊고 나니까 제일 큰 효과는 뭐냐면 뇌가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니까 내가 몸이 가벼워지고요. 밸런스가 좋아지니까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어느 정도 돌아오니까 약을 안 먹게 되니까 신경외과 약이라 이거 정형외과 약을 안 먹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술을 끊게 되니까 술은 척추와 또 정신 있잖아요. 이 정신적인 그런 부분 뇌 쪽으로 안 좋은 영향을 너무 많이 끼쳐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술은 1차적으로 살을 찌우는 그 존재고요. 살을 찌우면서 동시에 그 살들이 궁극적으로는 비만을 부르지만 그 비만으로 인해서 그 혈액순환이 정말 이상한 쪽으로 가면서 그 영향이 어디로 가냐 자율신경계 뇌파 쪽으로 가면서 사람이 폭력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24년도 1월 달부터 술을 끊게 된 계기가 사실은 고혈압 1단계를 판정을 받았어요. 23년도 말에. 그래서 지금 혈압약을 먹은 지가 130일째인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밸런스를 어느 정도 체질을 찾았기 때문에 술을 끊고 운동도 하면서 이제 찾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살을 85kg까지 계속 매달 1kg씩이라도 감량을 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몸이 너무 가벼우니까 머리가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보이는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주변 사람들이 보이면서 내가 어떻게 나를 관리해야 되는지 술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비로소 그게 보였던 것이 단주의 효과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술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술을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잦은 그 음주 때문에, 흡연 때문에 누군가는, 가족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거를 조금 많이, 나중에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술을 끊고 나서 조금 몸을 정상화 시켜놓고서 본인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뭔가 너무 지나치게 라면을 너무 폭식을 했구나, 혹은 밥을 너무 많이 폭식을 했구나, 치킨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해서 나의 몸의 밸런스를 비만으로 스스로 만드는 바람에 자율신경계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으로 인 상태인데, 내 자신이 정상인 걸로 착각을 해서 나는 멀쩡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를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40대에는 빨리 술을 끊어서 단주의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단주는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여러분들 자신과 제 자신의 뇌파, 자율신경계를 정말 손, 발, 다리의 저림 현상에서, 관절의 아픔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식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